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진행된 ICO는 총 537건. 이들이 모집한 자금은 137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5조 원이 넘습니다. 지난 한 해 유치된 자금이 70억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벌써 2배 이상의 자금이 쏠린 셈입니다. ICO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비즈니스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ICO를 돕는 각종 컨설팅 업자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문제는 컨설팅 뒤에 과도한 수수료가 책정되고 있다는 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거래소 상장 시 들어가는 상장 수수료입니다. 현재 빗썸,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상장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상장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상장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장을 시켜주겠다며 코인을 요구하는 중간 브로커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상장을 빌미로 거액의 상장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일부는 사기성이 짙은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 번은 지원서까지 쓰고 내가 제출했다라고 얘기했는데 30분 만에 상장해주겠다. 지금 돈 보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이상해요.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스타트업들에겐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ICO 시장. 하지만 제대로 된 법적 테두리 없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벌써부터 거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 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정보가구 조은아 기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상화폐 공개, ICO를 둘러싸고 만들어지고 있는 각종 컨설팅 시장입니다. 우선 ICO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업체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거나 또는 코인을 발행한 다음 거래소에 상장하기까지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선 초기 단계에서는 컨설팅 업체나 엑셀러레이터 업체를 통해서 관련 지식을 얻고 또 전문 개발사를 통해서 기술을 지원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ICO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나 엑셀러레이터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고 또 정보를 얻습니다. 법무법인이나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기도 하고 미디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코인을 상장시키고 싶다면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찾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수수료나 자문료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비용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점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특이한 기자들에서는 컨설팅 뒤에 숨어 있는 수수료 시장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박소영 기자와 함께는 이런 산업에서 무턱대고 규제의 벽만 계속 높이다가는 대세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물론 ICO 계속 더 활발해지고 있는 시장인데 이 ICO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예전에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 스타트업들도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각도에서의 풍선 효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브리핑을 해주면서 이제 부수적인 비용, 그러니까 상장 수수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이제 ICO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컨설팅 비용들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그 동안에는 이제 ICO 시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들이 이제 국내에는 이제 ICO가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해외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사실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려면은 이제 해당 국가에 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또 해외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 싱가포르에서 ICO를 한다면은 현지인의 출신 이사를 그런 한 명 이상 채용을 해야 하고 스위스의 경우에서는 현지인 회사의 대표와 함께 임원 3명을 고용해야 하는 이런 조건들이 붙는 건데요. 법인세 역시 한국보다 비싸다라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문제점들은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었던 게 정보를 이제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인데요. 근데 작년까지는 이런 정보를 잘 몰랐다가 올해는 이런 도와주는 컨설팅 업체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겪었던 경험이라든가 네트워크들을 판매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풍선 효과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무기로 자기들의 경험을 판매하는 그런 무기로 과도하게 좀 금액을 책정을 해서 판매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장벽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갈 수밖에 없고 더 높은 세금과 엄격한 조건을 우리가 충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건데 그 상장 수수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이게 어떤 구조로 어떻게 그러면 수수료가 매겨지는 거예요? 리포트에서 언급했던 것들이 이제 ICO를 진행하는 업체들이 많이 지적되는 게 예. 수수료 상장하는데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였던 건데요. 실제로 그 가상화폐 거래소들한테 문의를 했을 때 빗썸이라든가 업비트라든가 이런 대형 거래소들은 우리는 상장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라고들 좀 대답을 해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업체들이 말하는 이 수수료가 과연 뭔가를 좀 더 알아봤더니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라는 건 중간 브로커들이 말하는 수수료였습니다. 일단 지금 해외 대형 거래소나 이제 일본 중소형 거래소에서도 일부 거래소를 받고 있는 그쵸. 상황이긴 한데 이건 좀 업체마다 조금 상황이 달라서 예.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브로커들인 건데요. 이 브로커들은 국내 이제 ICO를 준비하는 그런 기업들한테 이제 연락을 취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주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돈을 주면은 또는 코인을 주면은 상장을 시켜주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예. 최근에 ICO를 진행한 대표가 좀 이런 이야기를 털어놨는데요. 국내 그 컨설팅 업체에서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을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무려 40억 원을 달라는 이런 요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브로커한테만 40억 원이요? 네네. 이게 예. 별도의 자문료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던 게 40억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 연락을 받은 게 처음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이게 글로벌 거래소 이런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 3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비용을 지불해서 정말 상장이 된다라면 우리가 비용을 내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지불한다고 해서 상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심지어는 사기성이 짙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또 다른 ICO 업체 그 상장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말하기를 그 수시로 좀 상장 브로커들의 메일이라든가 또는 이제 자신의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이 온다고 해요. 예. 이제 이런 연락을 받다 보면 좀 황당한 경우도 있는데 그 가상화폐 거래소의 담당자의 메일 주소를 그대로 쓰면서 그리고 또 그 사람 텔레그램 연락처를 사칭을 해서 사진까지 실제 담당자 사진까지 걸어두는 예.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정말 진짜인가 싶어서 연락을 취하다가 막판에 돈을 좀 과도하게 요구한다거나 이제 무조건 몇 시간 내에 보내라, 비트코인 얼마를 보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이제 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합니다. 피싱이잖아요, 피싱. 그렇죠, 완전 피싱인 거죠. 비트코인 피싱. 네. 그런 건데 참 저도 이런 건 몰랐습니다. 40억, 30억, 50억을 요구한다. 어찌 보면 이 부분만 봤을 때는 한국 거래소 상장하는 것보다 문턱이 더 높은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 상장 수수료도 상장 수수료고 컨설팅 받으면서 또 돈을 내라고 한다면서요? 네. 사실 컨설팅 업체들이 받는 이 수수료가 네. 꼭 부당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게 업체들 입장에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당연히 거니까. 예.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는다라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문제는 이제 컨설팅을 받다가 이런 좀 제대로 된 업체들 예. 또는 또 일부 업체들이 몸값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비용이 정말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을 시장에 점점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시장 자체가 좀 비공개적인 시장이고 정보가 비대칭적인 이런 시장의 특성상 인맥 장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네트워크 그리고 또는 정보를 갖고 있는 담당자를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고 또 ICO 시장에서는 초기 시장에 진입했던 사람들이 이제 유리해질 수밖에 없게 그렇죠. 되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걸로 좀 법무법인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국내에서는 이제 ICO가 금지인데 해외에는 나가서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법무법인 자문을 좀 많이 요구를 받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초기 시장에서 법무법인 비용 작년, 재작년 이때만 해도 한 2천만 원 정도면 이제 법무법인 해외에 나가서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하는 이런 과정에서 받는 법무법인 비용을
2천만 원 정도면 됐는데 지금은 1억 원까지 요구하는 그런 업체도 있다고 하고요. 네. 이게 추가 자문료를 제외한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주니어급에 있는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시간당 비용이 별도 자문료가 100만 원 정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좀 너무 비용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2천만 원 선상의 비용을 이제 제시하는 이제 중소형 업체들도 좀 등장한다고 하고요. 자금이 워낙 ICO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보니까 대형 그런 로펌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곳들 이런 곳에서도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시작 비용이 그러니까 뭐 1억 원 뭐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더 두거나 자문을 더 오랫동안 받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계속 붙을 테고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돈인데 법무법인 외에도 어떤 마케팅을 대신 해준다 할지 무슨 백서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뭔가요 이게? 보통 ICO를 진행할 때 우리가 기술을 어떤 걸 가지고 있다, 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백서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백서는 사실 기업들이 스스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건데 이걸 잘 못해서 대행을 맡기는 예.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패키지화 시켜서 네. 백서까지 하는 거는 얼마, 또 컨설팅 마케팅을 하는 건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패키지화해서 수수료를 매긴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이런 대행사들이 꽤 많이 생겼는데요. 예. 이때 대행료가 많게는 20%뭐 이렇게 요구하는 곳들도 있고요. 최근 업계에서는 이제 10%도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정작용이 좀 일어나고 있고 대행하는 업무 수준에 따라서 뭐 3%에서 8% 정도 이 정도로 좀 정해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대행료 자체가 뭐 스탠다드가 아직은 없기 그쵸, 때문에 없어요. 부르는 게 그냥 값이겠네요. 네, 부르는 게 값이고 어느 이 대행사가 어떤 경험을 어디를 상장시킨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하면 더 높은 아. 값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행을 하는 게 사실 좀 더 편리하고 또 안전하기도 하겠지만은 사실 대행을 쓴다고 해서 유리할지는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한 업체가 좀 동시에 프로젝트 막 10개 이상씩 맡는 경우도 그럴 수 있다고 있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다면은 과연 이 한 업체가 모든 곳을 다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가? 이거는 또 알 수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백서의 경우 아까 말했지만은 ICO를 진행하는 그 기업의 방향이라든가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스스로 써야지 남이 써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예. 어느 대행사도 제대로 써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백서 대행을 하는 업체가 난립하는 부분들은 좀 개선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상장 백서가 대학교 리포트도 아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난립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물론 어려우면 컨설팅을 받고 좀 대행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이게 좀 과도한달지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또 새로운 문제점들이 낳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은하 기자와 함께 계속해서 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